안녕하세요. 저는 칭교수입니다. 구급업 실습, 구급 현장 실습 2주차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 이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챕터 2장의 손상 기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목되어서 나올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이 송산 파트를 다시 한번 다뤄줌에 따라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와 그 사고와 연관된 신체 역학들 그리고 신체 역학에 따른 병태 생리들까지 모두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외상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외상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건데, 그 정의와 분류, 그리고 외상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말씀해 드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하게 되면, 외상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얘기했던 PTSD와 관련된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상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적 문제인, 이 PTSD까지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외상에 대한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를 보시게 되면 몸의 겉에 생긴 상처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어학사전에는요. 그래서 외부에 거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멍이라든지 차가상 같은 것들을 이 어학적 의미에서는 외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학적으로 가게 되면 조금 의미가 탈색되겠죠. 사전적 의미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이 외상은 외부에 생긴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발생되는 에너지가 내부에 침투하여 발생되는 여러 세포, 조직, 장기, 기관들의 다발적 손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좀 더 우리가 볼 때는 의학적으로 볼 때는 외상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외상에 관련된 의학적 정의가 좀 더 이런 내용들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자, 일반적으로 외상이 발생되는 사고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외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상적인 행위를 하다가 유지하다가 갑작스럽게 당하는 사고나 사건에 의해서 손상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혹은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다가 칼에 손을 베이는 것처럼요. 이런 것들이 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상에 대한 반대적 언어로는 비외상이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비외상이라는 단어는 조금 익숙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질병이라는 말로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내과적 질병, 외상과 반대되는 말로는요. 그래서 이 내과적 질병 같은 경우에는 외상과 반대로 기존부터 앓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거나 혹은 새로운 병균이나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서서히 이 병균이 우리 몸에 증식함에 따라 발현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징후들이 뇌과적 질환이 되는 거죠. 이 외상처럼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사고 때문에 일어나는 상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과와 외상에 관련된 정의를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해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뭐 간단한 앞서 얘기했던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거 외에도 흔악한 사고 중에 하나의 뭐 교통사고라든지 폭발사고 이런 것들과 포함해서 추락사고, 우리 흔히는 낙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중증도를 높일 수 있는 심각한 외상을 발현시키는 여러 사고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간단하게 발생되는 사고들에 의해서도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외상이 발생할 때 어떤 형태로 손상을 일으키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 외상의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딘 손상하고 관통상. 그래서 브런트 인저리하고 페네트레이팅 인저리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딘 손상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우리가 흔히 멍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무딘 손상은 날카로운 물체가 아닌 뭉텅한 물체의 충돌로 인체가 손상받아 발생하게 되는 것을 무딘 손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주먹에게 맞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걸어가다가 문에 부딪힌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도 무딘 손상의 하나의 예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넘어가 주셔야 될 거, 무진손상, 건통상을 예로 들었는데,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요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넘어가야 할 요점이 뭐냐? 무진손상이 피부의 연소성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외부로 개방되지 않아 이 신체 내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된다는 점. 이것이 관통사가 크게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결국 두음상은 병원체가 외부로부터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침입 경로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관통상보다 감염 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관통상하고 무진손상에서 봤을 때 단순하게 이 두 가지나 봤을 때 감염은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더 큰가라고 단순하게만 질문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관통상이 감염 위험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관통상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관통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날카로운 물체, 뾰족한 물체들이 피부를 통과해서 내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이 관통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체가 인체에 들어온 만큼만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 관통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일 것 같고요. 여기 외에는 관통상의 여러 가지 종류에는 뭐 좌상, 절상 등이 있지만 찰가상, 이 피부가 벗겨지는 작은 물체들로 인해서 긁히는 이 찰가상이 가장 흔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장 찰가상 때도 위에서 얘기했던 둔상과 반대로 둔상과 다르게 감염 위험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혼돈되기 때문에 정의를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이 강의 내용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이 외상적 용어보다는 이 정신적 손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요, 그 심한 고통이 동반된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서 심리적 손상을 입어서 과민 반응이나 사건의 재현,
감정의 마비 또는 무감정 등의 증상이 발생되는 것이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들은 뭐 젊은이들 마상이란 말 많이 쓰죠, 그죠? 마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트라우마가 진정한 마음의 상처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외상과는 조금 조금 다른 별개의 내용이긴 하지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마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니까. 자, 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예시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비행기 사고를 한번 당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다시 비행기 탈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뭐 때문이죠? 사고가 다시 한번 발생할까? 사고가 재현될까라는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운행 중에 비행기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불안한 상태, 두려운 상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불안한 감정이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발현하게 되는데 이때 두통이나 빠름에 두근거림, 소화불량, 구토 등이 나타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헤릭스 장애나 공황 발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나 폭행, 재난, 학대, 대형 사고 등에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트라우마와 관련된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 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발생할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상의 역사,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